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른바 한명숙 사건을 지금 현재 대검 감찰부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뉴스타파가 이 의혹을 폭로를 한 이후에 착수를 한 건데요. 그때 의혹이 이거였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모해 위증 교사가 있었다, 이거였는데 지금 최근 감찰에서 중요한 어떤 진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증언 연습을 검사실에서 했다는 취지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도 있고요.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민보 기자는 참고로 저희 팀장님이셔가지고 이게 네. 제가 취재 기자고 이제 시민보 기자가 팀장이었는데 네, 제가 그렇습니다. 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팀장을 따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김경래 기자가 썼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이제 내용을 알고 있긴 하지만 네. 둘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이게 간단하게 먼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2010년도, 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0년도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네. 이게 기소를 한 이유가 한만호라는 사업가한테 9억 원을 받았다, 이건데 예.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9억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정에 가서 뒤집습니다. 나 준 적 없다. 검찰이 그래서 한만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만호와 같이 감옥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죠. 동원을 해서 거기에 나온 사람이 증인 김 씨, 증인 최 씨, 그리고 죄수 H 이렇게 예. 등장을 하고 김 씨와 최 씨는 증인석에 서게 되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만호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까지 돼서 나중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김 씨와 최 씨의 이런 증언에는 검사들의 회유와 압박 혹은 학습, 교육 이런 것들이 예. 있었다, 이런 것들을 뉴스타파가 지난해 폭로를 했고 예. 감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해 위증 교사 혐의인데 검사들은 이제 모해 위증 교사 혐의고 예, 그 증인 김 씨에 대해서는 모해 위증 혐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모해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남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다거나 교사를 그렇죠. 하는 모해. 거잖아요. 예. 예.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네. 근데 이 김 씨가 최종적으로 법정에 선 게 2011년 3월 23일이거든요. 예. 그럼 10년을 딱 따져보면 2021년 21년 3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네. 달 22일. 그래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작년에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한 이후에 네.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그런데 당시에 좀 이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나온 얘기인데 그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어차피 검찰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찰을 하거나. 그래서 대검 감찰부, 그때 지금도 이제 한동수 부장인데 예.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착수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겨버렸죠. 중앙지검 인권감독부에 거기로 넘겼는데 그 과정이 감찰 방해다, 이래갖고 사실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어떤 징계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유 중에 하나로 예. 들어가기도 했었죠. 예. 어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감찰부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렇죠. 예, 유명한 임은정 검사가 지금 이 사건 보고 있고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쓰신 기사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번 기사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취재를 할 때는 예. 공식적인 기록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던 기록은 죄수 H의 기록이 중심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럼 본인이 제공을 한 거니까요. 출정 기록 같은 예. 것들. 그리고 죄수 H가 본인의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면서 확보한 증인 김 씨의 기록이라든가 예. 최 씨의 기록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있었어요. 근데 예. 완전하지가 않았는데 요번에 감찰이 죄수 H를 조사하면서 썼던 문답서를 저희들이 보니까 네. 감찰은 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공식적인 문서들을 많이 입수했더라고요. 보니까 증언을 하기 이전에 김 씨와 최 씨 그리고 죄수 H가, 죄수 H는 결국 증언을 못 하게 됐지만요. 예. 이 세 명은
수십 차례 검사실에 불려나갑니다. 직전에. 어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을 보면 네, 그 한만호가 그 재판에서 네, 난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 증언을 뒤집고 그 사이에 검찰에서 열심히 이 사람들을 불러 들인 거예요. 네, 죄수들을.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뒤에 증인 김 씨가 나와서 네. 검찰의 의도와 딱 맞는 증언을 하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2달 사이의 일인 거죠. 예, 2달 사이에 김 씨와 최 씨 그리고 재수 H가 네. 그 한명숙 수사팀 검사실에 수십 차례, 뭐 구체적으로는 뭐 20번, 18번, 10번인데 네. 뭐 이렇게 수십 차례 불려나가고 예. 김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출소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수자가 아니었어요.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자주 네. 증인을 이렇게 자주 불러가지고 10번 네. 이상 불러가지고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이거죠. 지금. 뭘 한 겁니까? 지금 이제 재수 H의 주장은 예. 그때 모여가지고 다 연습했다. 네. 검사가 써주는 대로 외우고 네. 연습하고 못하면 네. 혼나고 예.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검찰의 입장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따로 조사할 게 있었다. 그 위증과 관련된 정황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네. 게 있었다. 네.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이랬었는데 예. 이번에 감찰 조사를 보니까 증언 연습을 했다라는 사실을 수사팀 관계자와 김 예. 씨가 인정을 했다. 이렇게 돼 이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감찰팀에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고 네. 그 조사에서 이제 수사팀 관계자도 부르고 예. 증인 김 씨도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 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우린 전혀 그런 거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증언 연습을 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서가 네. 있습니다. 그 증언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거짓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사실대로 간략하게 네. 그말 보태지 말고 해라라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잘해라. 잘해라라고 연습을 했다는 근데 거예요.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10번씩이나 불러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수 예. H가 감찰부에 예. 증언을 한 것은 예. 잘하라고 한 건데 예. 앞에 목적어가 빠졌다. 어떤 목적? 검찰이 급조한 검찰이 조작한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간략하게 변호인들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더 보태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하라라는 그대로만 해라. 우리가 예. 알려준 대로만 해라. 뭐 그 이런 연습을 취지로. 했다는 게 지금 재수 H의 또 주장입니다. 이건 양쪽 얘기가 지금 갈리는 상황이고. 예. 근데 이제 그 2달 동안 뭘 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물증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건 없는데 현재까지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검찰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뭘 쓰고 네. 진술서를 쓰고 도장을 네. 찍고 뭐 날인을 하고 네. 혹은 뭐 영상을 녹화한다거나 녹음을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통상적인 절차잖아요. 실제로 재수 H도 본인이 연습을 할 때 수많은 연습을 한 뒤에 네. 영상 녹화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네, 있죠. 했다고 예. 하고 거기에 날인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검찰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없다고 하고 재판할 때도 2011년도 재판할 때도 변호인단이 달라고 했어요. 다. 네. 네. 근데 없다. 처음에는 없다. 뭐 예. 그리고 또 일부 있다. 뭐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제출은 했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증거 개시 명령을 하니까 그렇죠. 제출은 했는데 딱 하나를 제출했어요. 2010년 하나만. 12월 27일 김 씨가 예. 증언한 예. 진술을 한 내용 예. 그 녹화를 제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확보를 한 겁니까? 뉴스타파? 감찰에서 예. 그 수사팀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출한 영상이 있지 않느냐. 네. 지금 다시 좀 내놔봐라 했는데 네. 검찰 쪽에서는 우리 없다.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삭제됐다는 건지 잊어버렸다는 건지 뭐 뭔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70년은 보존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최소한. 유죄 판결이 네. 난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70년 이상은 원래는 영구고. 예, 보존을 해야 되는데 반영구 정도 보존을 한다면 70년인데 네. 어쨌든 없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감찰부는 검찰이 없으니까 변호인단한테 야 니들 지금까지 갖고 있니? 물어보니까 변호인단이 왜 니들이 갖고 있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우리는 없다더라. 검찰은 없다더라. 그러니까 니들이 좀 찾아봐라. 그래서 변호인단이 찾아보니까 다행히 있었어요. 그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걸 제출했습니다. 보관을 안 했으면 영영 없어질 뻔한 거예요. 아예 사라질 뻔한 영상인데 예. 어쨌든 변호인단이 보관을 잘 해서 지금 그 영상을 지금 그럼 했는데 뉴스타파가 구해서 봤습니까? 아니 이게 법적인 문제로 네. 저희들이 입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그 검찰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절차상에 외부에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녹취록을 확보를 아하.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리죠. 녹취록을 보니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언을 할 때가 3월 23일과 예. 2월 21일이거든요. 네, 두 번. 근데 이 녹화할 때는 1월이에요. 1월. 네. 그 사이에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럼 2달 동안에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핵심인데 첫 번째는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 자세해졌다. 뭔가 누군가한테 배운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 예컨대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네. 여기서는 아주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맞아요. 얘기한다든가 예. 한명숙 총리가 돈을 언제 줬는지는 나는 모른다. 처음에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정 진술할 때는 몇 월 달에 어떻게 줬다. 정확하게. 이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검찰 했고. 조사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신문 보고 안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법정 증언에서 김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나 신문 안 본다. 네. 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예. 감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찰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네.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김 씨나 최 씨가 위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예. 그 부분도 이제 기소는 근데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 또 있습니다. 감찰이 예.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하나가 있고 한 축은 당연히 검사가 이거를 시켰느냐, 위증 교사했느냐? 시켰느냐 예.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공소시효가 2달이니까 그 전에 뭐 기소를 할지 여부 그리고 네. 감찰의 결과 같은 것들은 일부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자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오늘 제가 나와서 한 게 없네요. 자, 시민보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요. 권성동 의원 야당 쪽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항의 집회도 열렸다는데 그 현지 좀 바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